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 202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기아의 경차 레이의 가격 변경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레이의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 그리고 달라진 사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가솔린 1.0의 승용형 모델 보시면 세 가지 트림, 스탠다드와 럭셔리,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 레이는 디럭스와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렇게 4개의 트림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 바뀌면서 3개의 트림으로 구성을 단순화했습니다. 레이의 승용형 모델은 노옵션 구입하시면 1350만원이고 풀옵션 하시면 1800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의 차이는 450만원이고요. 보통 중형차의 노옵션, 풀옵션 차이가 1000만원 좀 넘게 차이 나거든요. 레이는 경차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인 45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2019 모델과 2020 모델을 가솔린 1.0 승용형의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2019 모델 대비 2020 모델의 기본 트림 가격이 35만원 높아졌습니다. 기본 트림의 이름도 좀 바뀌었죠. 기존에 2019 모델은 디럭스 트림이었고 새로 바뀐 2020 모델은 스탠다드 트림입니다. 35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나 보시면 2020 모델에서 달라진 점에 일단 백미러에 열선하고 전동 접이가 기존 모델은 상위 트림부터 들어갔었는데 2020 모델부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기판의 형태가 이제 기본 트림하고 상위 트림하고 전부 다 계기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본 계기판이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레이 1.0 가솔린의 승용형 모델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이고요. 시작 가격은 13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사양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양들은 기존 2019 모델 기본 트림에 있던 사양 대비 2020 모델에서 더 추가된 사양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엔진은 경차에 들어가는 카파 1.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4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입니다. 모니의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고 이제 자동 변속기는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레이는 수동 변속기 모델이 없이 그냥 전부 다 자동 변속기 모델이 있습니다. 에어백은 기존과 똑같이 들어가고요. VSM 들어가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도 레이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후방 주차 센서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전륜, 후륜 다 들어가고 유아 시트 고정 장치 아이소픽스와 TPMS 그리고 급제동했을 때 경보 시스템 해주는 거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에는 14인치 스틸 휠에 플라스틱 휠 커버가 들어있는 타이어가 기본 타이어고요. 다음 트림부터는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트림에서도 15인치 블랙 알로이 휠을 옵션으로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바디 컬러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디 컬러에 백미러가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전동 조절만 됐었는데 이 2020 모델부터는 열선하고 전동 접이 기능이 기존 모델의 상위 트림에 들어갔던 게 2020 모델은 기본 트림부터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틴티드 글라스가 전면 유리에 들어가고 뒷유리 와이퍼와 워셔 노즐도 들어갑니다. 기본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고 이거는 가장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이제 옵션을 하셔야지만 오렌지 투톤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트림들은 전부 다 블랙 원톤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탠다드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가 아니고 직물 시트로 들어갑니다. 천장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 루프 콘솔이 들어가고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를 손으로 조절하셔야 되는 데이 앤 나잇 룸미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선바이저에 이 거울은 들어가는데 이 조명 부분은 기본 트림 두 번째 트림은 안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모델의 계기판이 좀 달라졌는데요. 고급형 클러스터 3.5인치 모노 LCD가 들어가는데 이 계기판이 기존 모델의 기본형으로 들어가던 계기판인데요. 여기에는 이 LCD 표시창이 트림 메타 정도만 표시해주는 아주 기본형인 계기판이었는데 2020 모델은 이렇게 3.5인치 모노 LCD가 들어가는 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속도계는 디지털로 표시가 됩니다. 2020 모델부터는 옵션이긴 하지만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을 넣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LCD 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모델부터 3.5인치 모노 LC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벤치 폴딩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폴딩은 되는 건 좋긴 하지만 6대4로 분할되지가 않고 이제 다 접는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6대4 분할 시트는 다음 트림의 럭셔리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동승석 시트 뒤에는 2열을 위해서 테이블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암레스트와 1열에 슬라이딩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MDPS가 들어가고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데요. 이 틸트는 핸들의 높낮이를 위아래로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텔레스코픽은 핸들을 자기 체형에 맞게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레이에서는 틸트만 가능하고요. 핸들을 위아래로 조절만 가능하고 텔레스코픽은 상위 트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폴딩 타입 무선 도어 리모컨 키가 들어가고요. 옵션을 하시면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넣으실 수 있고요.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와 당연히 파워 윈도우 1, 2열이 들어가고, 그리고 배터리 세이브하고 파워 도어로 파워 아울렛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컨버세이션 미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1열에 루프 콘솔에 이 미러를 이렇게 열게 되면 뒤쪽에 있는 승객들의 상황을 다 보실 수 있는 컨버세이션 미러가 적용됩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전 모델 풋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에어컨은 전 트림에 수동용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 수동용 에어컨을 오토 에어컨으로 바꾸시려면 제일 상위 트림에서도 컨비니언스라는 옵션을 하셔야지만 오토 에어컨 바꾸실 수 있습니다. USB 충전기와 원터치 턴 시그널 들어가는데요. 원터치 턴 시그널은 깜빡이 조절 레버를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누르시는 게 아니고 살짝만 건드려 주셔도 그쪽 방향의 깜빡이가 3번 작동하는 게 원터치 턴 시그널이고요. 기본형 컴팩트 오디오와 4개 스피커,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건 기본 오디오로도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에 걸맞는 기본 사양들이 들어갔는데요. 가격이 1350만원인 거는 경쟁 차종 경차에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입니다. 기본 트림 스탠다드 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튼 시동팩이 45만원인데요. 여기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기본으로 들어가던 직물 시트 대신에 인조가죽 시트도 들어갑니다. 기본 사양으로 동승석 시트 뒤에는 2열을 위한 테이블이 들어가는데요. 이 옵션을 하시면 운전석 시트 뒤에는 포켓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사양에 1열 열선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옵션을 하셔야지만 1열 열선이 들어가고요. 기본 사양에는 이 바깥쪽 도어 손잡이가 바디 컬러로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이 옵션을 하시면 이렇게 크롬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옵션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정말 제일 싸게 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쩔 수 없지만 스탠다드 트림을 구입하신다 하더라도 이 버튼 시동팩은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0 모델부터 레이에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생겼습니다. 가격은 45만원이고요. 거기에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만 들어갔습니다. 전방에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해서 이제 경고와 급제동을 해줄 수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시 전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인식한 다음 차선을 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차로 이탈을 많이 했을 경우 경고를 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가 들어가고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인데요. 이 45만원이면 그냥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이게 물론 기본으로 요새는 다 들어가는 추세인데 레이는 경차다 보니까 아직 기본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45만원이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옵션입니다. 차량을 운행 중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작동돼도 이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트림을 하시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타일 옵션은 가격이 75만원인데요. 레이는 가장 상위 트림을 하셔도 기본 헤드램프는 이렇게 MFR 타입이고요. DRL은 벌브 타입이고 깜빡이의 위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고 LED DRL이 이렇게 들어가고 깜빡이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역시 전 트림에 벌브 타입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깜빡이는 벌브 타입입니다. 그리고 차량 뒷면에 LED 보조 제동 등도 전 트림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스타일 옵션을 하셔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은 14인치 스틸 휠 커버였는데 그냥 바로 15인치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에 에스코트와 오토라이트 컨트롤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 옵션을 넣으시는 거냐 안 넣으시는 거에 따라서 외관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들은 다른 차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오너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건지 아닌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옵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옵션 컨비니언스는 60만원인데요. 이거는 45만원짜리 버튼 시동팩을 선택했을 때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들어가는데요. 이 하이패스는 룸밀러 쪽에 같이 붙여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ECM 룸밀러는 이쪽에 있는 센서에 의해서 뒤쪽에 오는 불빛이 강해지면 나이트 모드로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뒤쪽에 불빛을 반사를 저감시켜주는, 자동으로 저감시켜주는 그런 백미러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 앤 나잇 룸밀러는 이 밑에 쪽에 있는 레버를 보통 때는 데이 모드로 이 레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딱 눌러주시면 나이트 모드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룸밀러가 기본 룸밀러인데 이 ECM 룸밀러를 넣으시게 되면 그런 변경 없이 자동으로 뒤쪽에 있는 불빛의 광량을 반사되지 않게끔 조절해 주게 됩니다.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가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데요.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운전석만 들어가고 그것도 이 컨비니언스 옵션을 하셔야지만 들어갑니다. 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되면 상하향 원터치 스위치가 사용이 되고요. 컨비니언스 옵션을 하시면 고급형 센터 콘솔이라고 해서 1열 센터 콘솔 밑에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열 열선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비니언스는 버튼 시동 팩을 선택했을 때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버튼 시동 팩을 선택하시면 1열 열선이 들어가니까 이 컨비니언스까지 넣으시면 1, 2열 열선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레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매뉴얼 에어컨 대신에 컨비니언스 옵션을 하시면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운전석에 시트 높이 조절 장치와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시트 높이 조절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레이는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없는 경우에 레이 같은 경우는 좀 앞쪽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입 전에 요게 내가 실제로 전시장에서 시트를 한번 앉아 보시고 시트 높이 조절 장치가 필요하실지 안 하실지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요 차량을 출고하신 다음에는 이런 옵션 사양들을 넣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넣으시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225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1350만원이었기 때문에 요 레이 1.0 스탠다드 풀 옵션 가격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 럭셔리 트림은 시작 가격이 1470만원입니다.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보다는 가격이 120만원 올라갔는데요. 120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 적용되어 있던 14인치 스틸 휠과 플라스틱 휠 커버가 14인치 알로이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트림부터는 이렇게 백미러에 LED 깜빡이가 내장되게 되고요. 이렇게 안개등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개등이 들어있지 않은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위 트림에 버튼 시동팩에 들어가던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죽 열선 핸들과 가죽으로 된 기어 노브가 들어가고 인조 가죽 시트와 운전석 시트백 포켓 1열 열선까지는 들어가고 그리고 럭셔리 트림부터는 2열에 6대4 분할 슬라이딩 시트가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스탠다드 트림은 2열의 시트가 벤치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를 접게 되면 이 그림처럼 전부 다 접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뭐 넣으시는 짐이 많다면은 전부 다 접으시겠지만 이걸 6대4로 폴딩했을 때는 훨씬 더 2열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럭셔리 트림부터는 이렇게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짐을 넣으셔도 뒤에 승객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러기지 보드와 언더 트레이가 들어가고요. 그 하이 트림 옵션에 들어갔던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과 안전벨트 높이 조절,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와 오토라이트 그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여기서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하이 트림의 버튼 시동 팩이라고 옵션에 있었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인조 가죽 시트, 운전석 시트백 포켓, 1열 열선, 그리고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이게 옵션 가격이 45만원이었죠.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와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옵션 가격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되고요.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와 안전벨트 높이 조절이 옵션으로 따지면 가격이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의 옵션 가격이 60만원 정도 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이 트림과 120만원 차이니까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이 6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시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아예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원하시는 사양이 있다면 하이 트림은 안 되시고 럭셔리 트림부터 선택하셔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열의 6대4 분할 시트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럭셔리 트림은 옵션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하이 트림하고 똑같은 드라이브 와이즈 45만원이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 65만원인데요.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는 스타일 옵션이 75만원이었죠. 근데 럭셔리 트림에는 헤드램프 에스코트와 로트라이트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 10만원이 빠져서 스타일 옵션이 65만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옵션은 55만원인데 이건 역시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서는 옵션 가격이 60만원이었는데요. 5만원이 빠진 건 럭셔리 트림에는 기본 사양으로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그리고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가격이 5만원 낮은 55만원이 되었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멀티미디어 패키지 1이라고 해서 6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연결하셔서 미러링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한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없는 건데요. 이 미러링 내비게이션은 USB 선만 하나 꽂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싼 가격에 요 내장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안 그러시면 사제로 매립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후방 모니터와 그리고 샤카핀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1이 가격이 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멀티미디어 패키지 2는 가격이 110만원인데요. 역시 디스플레이는 8인치지만 내장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와 그리고 6개의 스피커, 기본이 4개의 스피커였죠. 6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유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현대에서는 블루링크라고 하고 기아에서는 유보라고 하는데 요 기능이 적용되면 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원격 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레이에는 요 주의사항에 보면 유보 내비가 들어가 있지만 길 안내나 그런 건 유보를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받긴 하는데 요 앱을 통해서 무선 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앱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아차에 적용된 유보 내비와는 조금 기능이 빠진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만원 비싼 가격을 주고 내장 내비를 하실지 아니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하셔서 USB 선 꼽아가지고 스마트폰 내비를 미러링해서 쓰실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쓰기가 간편한 건 내장 내비겠지만 또 내장 내비가 길을 좀 이상하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비를 원래 쓰셨다면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럭셔리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275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1470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0 럭셔리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릴 텐데요. 시작 가격은 1570만원으로 하위 트림의 럭셔리 트림보다는 10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100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간다 한번 보시면 하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었던 15인치 타이어와 블랙 알로이 휠 이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기본 트림에 들어갔던 이렇게 선바이저 거울 거기 옆에 조명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동승석 아래에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트림의 60만원짜리 옵션이었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카핀 안테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에서는 내비게이션 선택하셔야 같이 들어갔던 6개의 스피커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이 프레스티지 트림을 하셔야겠는데 근데 이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사양들이 뭐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선바이저 조명하고 동승석이 언더트로이 이게 꼭 필요하셔가지고 프레스티지 트림을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요 15인치 휠 타이어를 가격으로 보게 되면 25만원 정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서 샤크핀 안테나까지가 6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하이트림 가격 100만원 차이를 빼게 되면 나머지 옵션 가격이 15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바이저 조명하고 동승석 언더트레이 그리고 스피커 2개 추가된 게 가격이 15만원 차이 나는 거니까 요 15만원 더 주고 그냥 프레스티지 트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도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전 트림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 드라이브 와이즈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 가격이 40만원인데 요거는 하이 트림에 적용되어 있던 그 15인치 블랙 알로이 휠 그게 하이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15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빠져서 스타일 옵션 가격이 40만원이 되었고요. 컨비니언스 옵션은 하이 트림인 럭셔리 트림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55만원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2라고 해서 가격이 45만원인데요.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비게이션하고 내비 자동 무선 업데이트 그것만 추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45만원 추가로 그걸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스페셜 팩이 45만원인데요. 전 트림에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스페셜 팩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렌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블랙 인테리어에는 여기 안쪽에서 여는 도어 손잡이가 메탈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스페셜 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롬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2019 모델 상위 트림에는 이렇게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0 모델의 프레시지 트림에 스페셜 팩 옵션을 하시면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는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요 속도 표시계가 디지털로 들어가는 건 하이 트림들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2019 모델은 이렇게 트림 매트만 표시되던 간단한 계기판이 기본 계기판이었고,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 속도 표시계를 디지털로 해주는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갔었는데요. 2020 모델에는 전 트림에 3.5인치 모노 LCD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고, 가장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오셔서 스페셜 팩을 하시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 모델에는 기본 계기판하고 상위 계기판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일단 속도 표시계가 디지털로 되는 거 다 똑같고, 정보 표시도 다 똑같은데 이 상위 계기판은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팩에는 2열의 언더 트레이가 적용되게 되고요. 이러한 옵션들을 전부 더해서 스페셜 팩이라고 해서 가격이 45만원인데요. 이 스페셜 팩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오셔서 스페셜 팩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이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230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1570만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1.0 프레스티지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이 풀 옵션이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00만원대로 어떤 차를 살 수 있나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나온 베뉴를 만약에 1807만원의 옵션으로 맞추게 되면 이 옵션 사양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레이는 풀 옵션이고 베뉴는 스마트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하이패스, 모던 초이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림 차이가, 일단 레이가 좋은 사양을 한번 보시면 LED 리어 콤비 백미러에 전동 조비 LED 깜빡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2열 열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레이가 더 좋은 사양이 되겠고요. 그 베뉴가 좋은 사양은 일단 엔진이 다르죠. 1.6 스마트 스트림주 엔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I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사양 중에서 하이빔 보조가 추가되고, 그리고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인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그리고 요 베뉴에서는 스마트 키에 원격 시동이 포함이 됐죠. 레이에는 스마트 키는 적용되는데 원격 시동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베뉴에는 스마트 키 원격 시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와 베뉴의 요 좋은 사양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요 레이가 나으실지 베뉴가 나으실지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는데, 레이는 근데 경차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거든요. 일단은 취등록세가 그 감면 받아서 나오는 취등록세, 그러니까는 레이를 18만원으로 구입하시면 취등록세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취등록세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자동차세나 기타 등등의 그 세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보시고 싶으시면 레이가 좋으시겠고, 그런 게 아니시고 좀 더 차량이 크고 좀 더 출력도 좋고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베뉴를 보셔도 되고, 레이의 가격이 경차를 뛰어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베뉴하고도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견적을 한번 내보는 디지용스 초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 1350만원짜리를 사셔서 제가 설명드렸던 꼭 필요한 옵션들 버튼 시동 팩하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만 딱 넣으시게 되면 총 가격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탠다드 트림 기본 트림을 사시더라도 설명드렸듯이 버튼 시동 팩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하고 1열 열선하고 그 인조가죽 시트하고 그런 게 들어가고, 그 드라이브 와이저에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옵션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에서 최저로 가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조금 더 넣으신다면 두 번째 럭셔리 트림을 하셔가지고요, 드라이브 와이저 하시고 그 스타일 옵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나 LED DRL이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런 것들 15인치 휠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스타일 옵션을 하시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옵션에는 오토 에어컨이나 하이패스 ECM 유물러나 아니면 2열 열선 시트 같은 것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열의 승객을 태우신다면 이 컨비니언스 옵션까지 한번 보시겠고요. 그리고 레이에 들어가는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에 유보 기능이 전부 다 되지 않고 이제 앱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제한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패키지 60만원짜리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격이 1,700만원에 가까운 1,695만원이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디지온스 초이스 1보다는 255만원이 높은 가격이 되는데요. 네, 디지온스 초이스 1보다 추가된 사양들을 한번 보시면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DRL,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15인치 휠로 외관의 디자인이 좀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지는 부분, 가죽 열선 핸들, 가죽 기어 노브도 들어가게 되고, 또 2열에 승객을 태우신다면 2열 열선도 들어가고, 그 2열에 짐을 편하게 실으실 수 있는 6대4 분할과 슬라이딩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255만원 추가하셔서 이 정도 1,700만원 선으로 맞추실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신 옵션만 딱 넣으셔가지고 스탠다드 트림으로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이는 노옵션하고 풀옵션 가격 차이가 45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차 기본 가격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차긴 하지만 노옵션과 풀옵션 가격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옵션을 적당히 선택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2020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노옵션과 풀옵션의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